그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댓글에서 올라왔다고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하면서 완전히 사기 방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니 언론이 아니라 사기 방송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 우리 앞에서 나갈 때 완전히 조롱 받고 나갔잖아. 조롱. 기자냐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 악마고 마귀다. 지금도 지금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박원순 집에 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박원순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좌파 기자들한테 불문율이 있어요. 박원순 아들 박주신 데려와라. 이것은 이 단어가 지면신문이든 어쨌든 인터넷이든 어떤 글이든지 박원순 아들 박주신 데려와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불문율이야. 그게 무슨 그래놓고 저희들이 했던 말, 박원순한테 가서 했던 말, 손석희한테 가서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절대 기사를 안 쓰면서 16차례 가서 협박질했다. 이렇게 기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오늘의 이 탄압받는 우리 국민들의 장면을 널리 편집도 하시고 실방도 하시고 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검찰수사시민위원회 결정에 이어서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검찰 수사는 참고인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하는 당일 출두를 요구하고 그러한 참고인 조사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 결과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요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예의상 지금 현관에 기자들이 다 있다가 이쪽으로 또 일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정각 2시에 저희들이 보낸 보도자료가 정각 2시에 전 언론사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달령 변호사께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바로 당사자들이 이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래 했을 때 제기하라고 하는 제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오늘 활용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달령 변호사께서 819호 검사실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 사실을 지금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공중파, 지면 언론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는 전체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한몸이 돼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팩트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론 여기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시민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시민활동가가 뭔지 압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약한 도가 넘으면 비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할입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김상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을 멋대로 지적표현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조국이고, 박원순이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김상진입니다. 김상진을 지금 고소고발했는 게 14건입니다. 14건. 그래도 김상진이가 건재하고 박원순이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이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감금 또는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윤석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으로부터 시작한 조국으로부터 박상기 그리고 손석희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김상진 시민활동가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저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잘못되고 있는 윤석열의 사법 남용, 사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규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 불의의 집단, 불의의 상징 윤석열과 목숨을 건 저희들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의 시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검찰도 갈래가 두 갈래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문무일 또 제2의 검찰총장 윤석열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윤석열이는 집니다. 왜? 너무나 권력에 개가 되어서 잘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날 중앙지검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검찰청 검사를 대동해서 검찰 직원들이 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그 모습은 제가 볼 때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검사의 그 오만불순한 태도와 검찰청 직원들이 가져갈 게 없어서 카메라 삼각 다리들, 조명기, 모니터 거기에 발이 달렸습니까? 거기가 말을 합니까? 거기가 무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가 그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예,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이 와서 했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끝내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그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과 문재인은 감옥으로 가든지 자신들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결단해야 할 시간은 머지않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이런 광면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그 끝났을 때 너희들은 그때 그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나는 정론 집필한 정의를 표방하는 언론인이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언론이 무엇이고 언론인의 길이 무엇인가, 정론 집필이 어떤 것인가 바로 서서 언론인이 해야 될 일은 이리 힘없고 나약한 시민활동가를 감시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저 건물은 진짜 거대한 공룡입니다. 표식, 잡식 공룡입니다. 우리 김상진, 강민구, 오상종, 안정근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토종 진돗개들입니다. 토종 진돗개. 이 잡식 거대 공룡인 저 거대한
윤석열 공룡원과 이 진돗개들이 저희 자유연대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관찰, 모니터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부정이 있다면 고발하고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언제든지 부딪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유연대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들과 싸워왔지 죽어있는 자들하고는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 그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을 대리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저 김상진의 입장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지검장을 자택을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이번만은 제발 공정하게 보고서를 써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댓글 조작 8,800만 건 등 여론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그 하수인 김경수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를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750일 이상 가둬두는 것은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했고 과거 다른 대통령들에게 적용했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 명이고 자유연대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윤석열 지검장에게 하소연하러 갔지만 어쩌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집행 정지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검장 집을 찾아갈 때 협박을 하겠다거나 대란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다가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차량 번호는 제가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가 채팅창에서 댓글로 차량 번호를 올려주어서 그것을 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그 표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좌파 언론들은 김상진을 일반 시민을 때린 폭력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 편집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진실된 영상을 알고 싶으시면 상진아재 방송에 반론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피해자라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좌파 폭력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조선의열단 소속의 회원이고 이미 김상진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당해 고소되어 있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 자는 실명이 안 나타나서 성명불상자로 현재 고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강압적, 불공정 강압수라고 단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살해 미수 혐의라고 볼 수 있고 명백히 우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쥐약 배달 사건에 대해서 고발건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는 고발인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더 미약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면서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두 번째, 권한남용의 영장 집행도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려는 유튜브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증거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수사하면 되는데 영장 집행 품목에게 수사에 전혀 불필요한 품목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였고 김상진의 딸의 핸드폰,
김상진 개인 실시간 스트리밍과 전혀 관계없는 자유연대 소속의 소유의 조명, 삼각대, 모니터, 개인 소유물의 카메라를 과도하게 압수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수사를 하면서 아침 일찍 검찰 수사관 20명이 가까이 투입되어 압수해간 물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겨우 김상진 핸드폰 4대, 딸 핸드폰 1대,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미지 파일, 그리고 모양새 빠지니까 김상진과 전혀 관련 없는 방송 기자재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의 과다한 영장 집행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탄압, 시민단체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서도 담당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출석 요구서를 5월 2일 작성하고 5월 2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내용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출석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수사검사가 출석 요구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볼 때 형사 3부에서 수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쫓기듯이 언론에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검찰이 영장 집행 이후 YTN 기자가 김상진의 개인 집을 촬영해 갔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김상진이 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검찰의 권한남용적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함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 인권 탄압, 시민단체의 업무를 방해당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포괄적인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방식을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상습적으로 진행해온 망신주기식 마녀사냥식의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저 김상진은 이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 위하여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과연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번 김상진 사무총장에 대한 탄압수사를 그만두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는 법을 집행하는 장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법을 모르는 국민들도 이건 알죠. 법이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김상진 단장에게 들이대는 이 법적 잣대가 공정한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협박죄,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죄 가볍고 무겁게를 따지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시킨 이 자와 그렇다면 계란 2개로 퍼포먼스를 한 김상진 단장의 행동이 둘이 다름이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하나는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황교안 당 대표에게 물세례를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느니 묻어버리겠다느니 짓거렸던 그 자들, 소위 진보연대라는 그 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지금 시민단체 활동과 김상진 단장에게 들이대는 법적 잣대가 과연 공정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고시를 똥구멍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법고시에서 법을 가스 고무줄 들이대듯이 지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는
드렸다가 지 마음에 안 든 인간에게 좁혔다가 이게 법입니까? 그걸 과연 중앙지검장이라는 인간이 저 높은 빌딩과 가진 재산도 많은 중앙지검장이 제야의 시민운동가의 계란 2개에 겁을 집어먹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정도의 상황인가? 그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 시민단체 시민활동가를 이용해서 역으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반정부적 투쟁, 반정부적 의견 되면 모조리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이 정치를 더럽게 해서 문재인 개새끼라고 하면 국민은 주권을 가진 자이고 유권을 가진 자이고 정당하게 풀어 임명직 공무원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권력을 위탁한 본 나라의 주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보기에 이 공무원들과 bun국쟁이들 그리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법을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이념 편향적인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고 그에 따른 그냥 적절한 퍼포먼스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동은 심각하게 과거의 정치인 2명의 정신에 매우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3명이네요. 첫 번째,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규탄하는 행동을 하면 협박을 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재가를 물리면 이 또한 노무현이 말하는 이 정신에 심각하게 노무현 정신 위반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현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광화문의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김상진 단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법 집행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박원순이 말하는 김일성 만세보다 더한 행동이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 문재인 이하 조국, 윤석열, 박상기 포함한 현 정부의 좌익 편향적 정치 노선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 이 정권에 빌붙어서 한 자리 차고자 하는 언론의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재인 3년 남았어요. 이렇게 조급증 걸려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 국민의 정당한 비판까지도 찍어누르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 모렴치한 독재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전례, 도둑질하고 사기쳤던 것을 엄히 국민들이 다스렸던 선례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금 이 사건에 해당 당사자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제안합니다. 본인이 가진 권력과 사회적 지위는 차고 넘칩니다. 본인과 어찌 제2야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란 2개가 본인에게 어떤 협박과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고 받았지도 않을 것,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가진 자로서 대범하게 성명서 하나 정도에서 검찰 입장을 가름할 수 있는 배포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 살아있는 검찰 권력과 법무부, 사법부, 재판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당신들을 규탄하면 이 조망만한 검찰 조직 하나 남기고 모든 국민들 다 깜빵 쳐넣을 겁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당신들의 졸렬한 행동을 보고 있고 당신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장에서 잘돼봐야 검찰총장이요, 잘돼봐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잘돼봐야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다는 건데 그까짓 권력이 뭐라고 자존심을 팔아쳐먹습니까? 여러만 행동하시고
성불군 행보하십시오. 제 야외 시민단체 행동가 일뿐입니다. 그렇게 녹받고 의전받고 잘나가신 양반들이 하물며 폭탄을 던지더라도 위협을 받을 겁을 주워 먹을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 국민들 뻔히 압니다. 중앙지검장 포함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추측컨대 이 모든 사법폭력과 사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조국군 당신 이거 역사의 심판받습니다. 국민이 두 눈 뜨고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농락할 겁니까? 당장 사법폭력을 멈추고 시민단체 행동가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좌익 편향 정치 탄압입니다. 즉 문재인의 좌익 이데올로기를 커밍아웃하는 지금 문재인의 독재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는 우리의 말이 틀렸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지금 당장 자행하고 있는 그 미치광이 작두지를 멈추시고 그리고 언론 명백히 인권 탄압이자 언론 폭행 당장 멈추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대 김상진 하나 당신들이 가진 살아있는 권력으로 가둘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김상진을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제야에 있는 더 많은 시민운동가를 양산할 것이며 더 많은 반문재인 운동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거 게임을 잘 보시고 판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 싸움에서 얻을 것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자 여러분 3년 남았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행동하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저희는 김상진 씨를 행동하는 양심가로 믿고 지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 기회에 아직 우리 사회 언론이 그러한 발언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상진 단장도 조금 발언의 수위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김상진 단장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님한테 우리의 입장을 그래도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자, 마무리 멘트 우리 김상진 총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잘것없는 그 김상진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어쨌든 그 자유우파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다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김상진이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중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자료를 발견해 주신 이 장달령 변호사님이 오늘 우리의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Thank you.